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시진핑의 3연임 구도를 사실상 결정하는 19차 중앙위원회 6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9차라는 것은 2017년 10월 중공의 제19차 대표대회에서 확정된 7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26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구도라는 의미입니다. 임기가 5년인데 모두 7차례 전체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전체회의는 매 회에 걸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중전에는 중요 인사 안배, 2중전에는 각 기구의 중요 인선, 3중전에는 경제발전, 4중전에는 중공당건, 5중전에는 경제계획, 6중전에는 다소 주제가 유동적인데 이번에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7중전회가 남아있는데 이는 20대 당대회를 준비하는 목적입니다. 이번 6중전회는 시진핑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6중전회가 열리는 장소는 베이징시 서쪽 하이디엔구 양팡대로 1번지에 있는 징시빈관입니다. 천안문 앞에 인민대회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은 아직 공개된 게 없습니다. 이 빈관은 인민해방군이 직접 통제하는 시설로 중공에서 유일하게 일반 영업을 하지 않는 호텔입니다. 원래 문혁의 광풍이 불 때 노 간부들이 몸을 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문혁이 끝나자 당 정군의 중요 회의가 이곳에서 열리기 시작했고 1년의 중요한 결정이 탄생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중공 역사상 주목받는 6중전회는 모두 3차례입니다. 1945년의 6중전회, 그리고 개혁 개방 이후 덩샤오핑 시절 1981년의 6중전회에 이어 이번 시진핑의 2021년 11월 6중전회입니다. 1945년 모택동이 6중전에서 채택한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역사결의는 왕명의 노선착오로 수정하고 모택동의 영도적 지위를 확립해 향후 그의 전체주의 통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81년 6중전에서 덩샤오핑은 건국 이래 당의 약간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949년 이래 모택동 집정의 공과를 평가하면서 문혁을 부정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채택하는 역사 결의는 그 범위가 덩샤오핑이나 모택동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제목이 당의 100년 분토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입니다. 이번 시진핑의 역사 결의는 여러 면에서 두드러집니다. 우선 홍콩의 명보는 시진핑의 역사 결의가 3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단론은 시대 구분입니다. 모택동의 일기와 덩샤오핑부터 장자민 후진타오 시기를 하나의 세대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가 단독으로 하나의 세대라는 논법입니다. 시진핑은 모택동과 최소한 핑치, 핑주어, 대등하고 위대함에 있어서 능가한다는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신화사는 6중전의 분위기를 띄우는 1만자 분량의 선전문을 게재했습니다. 6챕터로 구성된 이 문장은 시진핑을 굉장히 찬양했습니다. 6개의 챕터는 시진핑을 칭송하는 6개 월계관이라고 중화권 매체들은 일제히 평가했습니다. 부모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총석이, 대중들의 희망이 집중된 당의 영도 핵심,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전략의 실천자, 새로운 경계를 여는 신시대 변혁자, 천하를 가슴에 품는 대국의 영수, 과거에 이어 미래로 나가는 항해자라는 극한의 칭송입니다. 이 선전문은 지난 9년간 시진핑의 정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문장 전체를 보면 시진핑은 150차례 언급됐습니다. 이에 비해 모택동은 5차례, 덩샤오핑은 4차례, 장저민과 후진타오는 각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또 시진핑이 집권 이후 반부패 청소를 했다면서 그 수치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절대 처벌이 불가한 정치국 상임위원도 낙마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2명의 군사위 부주석과 1명의 중년반 주임을 제거한 사실도 열거했습니다. 대략 400명의 성부급 이상 고관을 숙청했다고도 했습니다. 청구급 관리는 2만 2천 명, 현처급 관리는 17만, 향과급 관리는 61만 6천 명을 처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중공의 통계 숫자는 기본적으로 엉터리라는 점을 감안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중공의 관가는 부패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누구라도 걸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해외에서 8,300명의 전직 관리를 잡아들인 점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부르짖는 두 번째 100년 계획을 칭송했습니다. 2035년까지 현대화를 이루고 2050년까지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고 한 것들입니다. 예전에 모택동과 덩샤오핑이 보여준 전 정권에 대한 부정은 이번 역사 결의에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타이완 정치대학 동아연구소의 왕신생 교수는 이번 역사 결의의 중점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택동 시기의 문혁이나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이 두 가지가 상호 모순이 없다는 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를 마오 짠칠라이, 덩 푸칠라이, 시 장칠라이, 모택동은 건국을 이뤘고 덩샤오핑은 부유를 이끌었고 이를 발판으로 시진핑은 강해지기 시작했다고 규정하는 게 이번 역사결의라고 왕신신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문혁이나 육사 천안문, 파룬궁 진압, 장저민이 후진타오 정권을 좌지우지한 사안, 시진핑에 대한 정변 움직임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평가는 빠졌습니다. 중공 당내 모종의 타협에 따라 침묵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모택동 덩샤오핑과 달리 이번 역사 결의에서는 자기 통치 시설의 업적과 향후 어떻게 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만 밝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의 100년 붕토와 역사 경험에 대한 결의라고는 하지만 중공의 거짓되고 참혹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련의 지령을 받는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아 중국 공산당을 설립해 국민당에 침투한 수법, 이데올로기가 다른 당에 위장 가입해 그 당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공산당 방식, 중국 공산당원들이 볼셰비키 전술로 국민당에 스며들었다가 장제스의 4.12 숙청에 당한 내력, 그 이후 지하에 숨은 역사, 진강산으로 후퇴해 비적으로 변한 와중에 권력투쟁으로 반대파를 숙청한 역사, 대도주를 대장정이란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해 선전한 사례, 장시열량이 공산당의 꼬임에 빠져 시안사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장제스의 국부군에 의해 섬멸당했을 수도 있었던 사실과 가짜 항일투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건국 이후 시작된 반혁명, 반우파투쟁, 공사합영, 토지공유제, 대학신운동가 3년의 대기근, 문혁, 천안문 사태, 파룬궁과 종교탄압, 홍콩 위구르 인권탄압 등등 마땅히 언급해야 할 흑역사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진핑이 이번 역사 결의에서 모택동과 덩샤오핑을 부정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이들의 자연스러운 계승자로 연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전 두 차례 역사 결의와 같은 점은 자신의 영도적 위치를 확립했다는 사실입니다. 모택동 덩샤오핑과 마찬가지로 시허신을 지켜 공산당 투쟁의 핵심 본령을 사수하자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새 장정인 중국몽을 이루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6중전회 이전에 이미 자기 사람을 더 심어 연임을 굳히는 인사포석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소식통 양진린에 따르면 상하이 시서기 리창으로 하여금 왕후닝을 대신해 중앙서기처 서기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후배 성석이 잉용이 고성쿤을 대체해 중앙정법위 서기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충칭시 서기인 천민널은 상하이 시서기로 배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명보도 11월 5일 이와 유사한 명단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6중전회 후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광동의 1인자들이 모두 교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하이 시서기 리창이 베이징으로 올라가 승진할 것이고 광동 성장 마식루이는 후베이로 옮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광동 성석이 리씨 역시 베이징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10월 말에 떠도는 소식에 따르면 중공군 상장 쉬칠링은
리주어청을 대체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인사는 당연히 내년 20대 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앞서 언급한 타이완 정치대학 왕신생 교수는 또 시진핑의 색다른 인사 포석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정치 권력을 보다 집중시키기 위해 상임위원 수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드시 현재 7명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현재 국내 정치 투쟁에서는 거칠 게 없습니다. 정치국은 물론이고 정법계와 공안, 군부까지 줄곧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이미 자기 사람을 심었거나 심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